MC의 목소리. 어느 작은 시골 마을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평범한 목욕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은 단순히 몸을 씻는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세상 모든 이야기들이 흘러가는 곳, 노인들의 아픔과 기쁨이 담긴 장소였죠. 하지만 그곳에는 누구도 예상치 못한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상철탕의 주인, 한상철. 외견상 평범한 60대 후반의 노인이었지만 그의 눈빛은 누구보다도 날카로웠습니다. 그가 겪은 과거는 이 평화로운 마을을 지키기 위한 싸움으로 이어지며 한 사람의 용기와 의지가 어떻게 마을을 지킬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오늘 그곳에서 벌어진 이야기는 단순한 전쟁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사랑과 희생, 그리고 과거의 그림자가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그 전투가 시작됩니다. 상철 씨의 전설이 과연 어떻게 펼쳐질지 여러분도 함께 지켜보시죠. 1부 평화의 그늘 아래 오프닝 씬 1장. 카메라는 자연의 한가운데 자리 잡은 고요한 마을을 천천히 훑는다. 나무 꼭대기에서 새들이 즐겁게 지저귀고 흙길을 따라 서로를 쫓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멀리서 메아리친다. 졸졸 흐르는 시냇물은 마을을 굽이치며 산뜻한 산 공기를 실어 나른다. 하지만 이러한 고요함 속에서도 예리한 눈썰미를 가진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고요한 긴장감이 공기 중에 감돈다. 카메라는 더 멀리 미끄러지듯 나아가 바람에 흔들리는 낡은 간판 앞에 멈춰 선다. 상철탕. 간판은 세월의 흔적으로 삐걱거리고 한때 굵은 글씨였던 글자는 이제 희미해져 과거의 유물이 되어버렸다. 나무 사이로 스치는 바람은 잊힌 이야기, 평화의 그늘 아래 조용히 살아온 삶의 이야기를 속삭이는 듯하다. 이 마을 한가운데에는 단순한 목욕소가 아닌 소박한 공중 목욕탕인 상철탕이 자리 잡고 있다. 이곳은 안식처이자 어르신들의 만남의 장소이자 지역사회의 중심입니다. 매일 아침 한상철 씨의 묵묵한 손길을 통해 이곳은 활기를 띱니다. 한상철 씨 속의 한상철 씨는 언뜻 보기에 나이보다 훨씬 나이 들어 보이는 평범한 노인처럼 보이지만 그의 모든 움직임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수건을 접고 표면을 닦고 정성껏 차를 내려놓을 때마다 그 이상의 무언가를 암시하는 은은한 우아함이 느껴집니다. 비록 울퉁불퉁하고 낡았지만 그의 손은 목적의식을 가지고 움직입니다. 차분하고 겸손한 외모 속에 숨겨진 노병의 규율처럼 말입니다. 그가 하는 모든 일에는 의식이 있습니다. 수건을 놓거나 타일을 꼼꼼하게 닦아 먼지 하나 남기지 않는 모습까지. 심지어 손님들을 위해 끓이는 채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겪어온 사람의 인내심이 담겨 특별한 손길이 느껴집니다. 그의 태도는 차분했지만 그의 눈빛은 더 깊은 것들, 과거의 전투들, 오랫동안 잊혀진 전쟁들, 이제는 시간의 겹겹이 쌓인 층들 아래 묻혀버린 것들을 말하고 있었다. 1장. 고요한 물속의 변화, 목욕탕 안에는 늘 함께하던 나이든 손님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공기는 김 냄새와 오래된 뼈들이 삐걱거리는 소리로 가득했다. 걱정으로 일그러진 얼굴을 한 노파가 두려움의 참목소리로 말했다. 들었어. 블랙 샤먼 갱단이 도시로 밀고 들어와. 이제 우리 마을을 노리고 있어. 다른 사람들도 동의하며 중얼거리고 엄숙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현실이 조금씩 다가오자 그들의 목소리에는 두려움이 묻어났다. 그들은 소규모 사업체들이 괴롭힘을 당하고 가게 주인들이 보호비를 내야 하고 한때 평화로웠던 마을에 서서히 스며든 위협과 협박에 대해 이야기했다. 구석에 서 있던 한 노인이 세월의 흔적으로 칙칙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우리도 곧 잡힐 거야.
조심해야 해. 상철아. 이 목욕탕도 예외는 아니야. 잠시 카메라는 지금까지 조용히 듣고 있던 상철에게 머물렀다. 그의 얼굴은 읽을 수 없었지만 수건을 쥔 그의 손가락은 조금씩 힘을 주었다. 그의 눈에 잠깐 섬광이 스쳤다. 무언가 차가운 것이 번뜩였다. 그리고 그것은 사라졌다. 그의 표정은 평소처럼 차분해졌지만 이번에는 무게감이 느껴졌다. 걱정 마. 상철이 조용히 대답했다. 부드럽지만 위험이 묻어나는 목소리였다. 이곳은 내가 지키고 있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도록 내가 지켜줄게. 하지만 그의 말은 단순한 안심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었다. 그것은 약속이자 말로 표현되지 않은 역사, 마을 사람들 중 누구도 알지 못하는 역사와 공명하는 약속이다. 상철의 눈은 덧없이 아득한 기억으로 깜빡인다. 깊고 묻혀 있지만 그의 내면에는 여전히 살아있는 무언가가 있다. 카메라는 잠시 그를 비추며 그의 말의 무게가 공중에 떠 있도록 한다. 과거를 엿보다 대화가 바뀌면서 상철의 시선은 창문으로 옮겨가고 김이 짙고 유령 같은 덩굴처럼 피어오른다. 마치 기억들이 그의 주변으로 다가오는 듯 잠시 그의 머릿속은 오래전으로 되돌아간다. 피와 땀, 그리고 소리 없는 전쟁의 시대. 하지만 그가 그 생각에 더 깊이 빠지기도 전에 노인 중 한 명이 그의 태도 변화를 눈치채고 입을 연다. 상철아, 저 깡패들은 걱정하지 마. 네가 수십 년 동안 이곳을 운영해 왔잖아. 놈들은 자기들이 누구를 건드리고 있는지도 모르잖아. 상철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인다.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진다. 하지만 그 미소는 눈에 닿지 않는다. 작고 거의 알아차리지 못할 몸짓이다. 지난날의 싸움, 어둠 속에서 치러진 희생, 그리고 기꺼이 나누려 하지 않는 것 이상을 본 남자의 무게를 담고 있는 미소다. 카메라는 상철의 손을 주민하며 조리대에서 얼룩을 부드럽게 닦아낸다. 폭풍 전야의 찰나적인 평온함, 두부, 어둠의 그림자 장면, 위협이 다가오다. 자세한 묘사 다음 날, 입구에 들어선 건 젊은이들, 전형적인 블랙 샤만의 구성원들. 그들은 굵은 문신이 새겨진 팔을 흔들며 등장하며 차가운 공기를 깨고 떠들썩하게 목욕탕으로 들어간다. 그들의 의상은 거칠고 몸짓과 말투는 도발적이며 마치 이곳이 자신들의 소유인 양 행동을 한다. 그들은 낯선 손님들을 밀어내고 비아냥거리며 큰 소리로 시끄럽게 대화한다. 그들의 주된 목적은 오랜 시간 이 마을에서 살아온 주민들에게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다. 그들은 단순히 불편하게 만드는 것을 넘어서 의도적으로 노인들을 밀치고 욕을 퍼붓고 심지어 샤워실에서 자리를 차지하며 모든 것을 자신들의 방식으로 주장한다. 그들은 노골적으로 상철에게 명령한다. 야, 여기 물 좀 더 뜨겁게 안 돼? 이제부터 문 닫는 시간도 바꿔야겠다. 아니면 뭔가 조치를 취해볼까? 그들의 요구는 점점 과격해지고 상철의 평화로운 일상은 위협받기 시작한다. 상철은 묵묵히 그들을 지켜보며 그들의 언행을 차분하게 기록한다. 상철의 반응 상철은 고요하게 관찰하며 눈길을 돌린다. 그는 말을 하지 않는다. 대신 손톱 끝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는다. 젊은이들의 걸음걸이, 대화의 톤, 그들이 서로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에 대해 철저히 분석한다. 그는 그들의 요구에 따라 하지 않지만 내면에서 어떤 준비가 이미 시작되고 있음을 누구도 알지 못한다. 그의 눈은 잠깐 날카로워졌다가 다시 원래의 차분함을 되찾는다. 그는 여전히 미소를 지으며 당신들 생각대로 할 수 없지요. 여기에는 더 이상 누가 들어올 수 없습니다. 라고 침착하게 대답한다. 그 말은 단순히 부드러운 위로 이상이다.
그것은 자신만의 공간을 지킬 수 있는 결단력, 과거를 겪어온 인내의 상징이다. 장면 3. 첫 번째 대립, 긴장감 강화. 그날 오후, 불안한 기운을 뚫고 블랙 세만의 리더 이태권이 등장한다. 그는 큰 체격은 아니지만 그가 들어올 때마다 공기는 무겁고 그의 눈빛은 사람을 압도한다. 이태권은 손목을 돌리며 목욕탕 내부를 둘러본다. 그의 시선은 차갑고 날카로워 그가 보는 모든 사람을 위협적으로 감시한다. 그는 차분하게 그러나 위압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여기 있는 어르신들, 오늘은 집에 가시는 게 좋겠네요. 이제 우리와 이야기할 때가 되었으니까요. 노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서둘러 옷을 챙기고 밖으로 나갔다. 이태권은 그들의 반응을 무시하며 자신의 부하들만을 남겨두고 상철에게 다가간다. 상철 씨, 사업이 잘 되는 것 같은데 우리도 자주 오게 될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원할 때마다 월 50만 원만 내면 된다. 그렇게 하면 너도 편하게 장사할 수 있을 거야. 상철은 여전히 조용히 그를 바라보며 손에서 수건을 천천히 접었다. 그의 반응은 완전히 차분하고 그 누구도 그가 느끼는 불안을 알 수 없다. 상철의 대답은 간단하지만 의미심장하다. 정당한 세금은 내지만 불법적인 돈은 내지 않아요. 이태권은 잠시 놀라며 얼굴을 굳혔다. 그의 손목을 가볍게 툭 치면서 말했다. 노인네가 무슨 말을 못 알아듣나. 이 동네의 룰을 깨면 큰일 난다. 상철은 미소를 지으며 그를 맞이하지만 그 미소는 그의 눈에 전혀 담기지 않았다. 그의 눈은 태권의 자세, 손목의 움직임, 그리고 부하들의 위치까지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다. 순간 상철의 군사적인 감각이 작동하기 시작한다. 몇 초 만에 그는 위험을 감지하고 있었다. 이태권은 그의 시선에서 뭔가 위험한 것을 느끼기 시작한다. 하지만 그가 정확히 무엇을 느꼈는지는 알지 못한다. 이태권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일주일 후에 다시 올 거야. 그때는 제대로 대답해라. 상철은 아무 말 없이 그들을 지켜보며 차분하게 한숨을 내쉬었다. 그날 밤 상철은 목욕탕 구석구석을 점검하며 그의 과거를 떠올린다. 이 모든 것들이 마치 예고된 일이었음을 느끼며 그가 준비할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확신한다. 세부, 폭풍을 대비하다 장면 4. 전투 준비, 긴장감을 높이다 어두운 밤. 마을은 불안한 침묵에 휩싸여 있다. 상철은 일상처럼 보이지만 그의 마음속은 이미 모든 준비가 끝났다는 확신으로 가득 차 있다. 그는 더 이상 단순한 목욕탕 주인이 아니었다. 눈을 감고 손끝으로 느껴지는 차가운 바람을 의식하며 상철은 천천히 목욕탕 구석구석을 점검한다. 익숙한 곳들이 오늘만큼은 전장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그는 한 걸음 한 걸음 신중하게 움직인다. 상철이 손에 쥔 수건을 천천히 쥐면서 그는 또다시 과거의 기억 속으로 잠시 떠나간다. 그가 만졌던 기계장치들, 전쟁터에서의 순간들이 떠오르며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시간들이 그를 이렇게 만들어 놓았다는 생각이 든다. 배경 체크. 목욕탕의 구조와 준비. 상철은 목욕탕 안을 다시 한번 살펴본다. 벽에 있는 기름때, 물 빠지는 구멍, 그리고 미끄러운 바닥까지. 그는 이곳이 마치 자신의 고향처럼 느껴진다. 모든 것은 그가 알고 있는 것들, 익숙한 것들이다. 그러나 오늘 밤 그것들이 모두 도구가 되어 적을 물리치는 무기가 될 것이다. 상철은 자신이 선택한 전장에서 싸운다는 기분으로 그의 군인으로서의 본능이 깨어난다. 그는 오래된 트렁크를 열고 그 안에서 군 시절의 장비를 하나하나 꺼낸다. 먼지가 쌓인 이 상자 속에서 한때 그가 사용하던 군용 장갑, 칼, 그리고 한 장의 사진이 나온다.
사진 속에서 그는 동료들과 함께 찍은 모습이 담겨 있다. 그때 그의 눈빛은 날카롭고 결단력 있게 앞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 사진 뒤에는 호랑이 눈 1.5km 저격 성공이라고 적혀 있었다. 상철은 그 사진을 한참 바라본 후 한마디 중얼거린다. 이제 다시 시작해야 할 때가 왔군. 군용 장비 준비, 그가 손에 쥐고 있는 군용 장갑은 여전히 강렬한 느낌을 준다. 상철은 이 장갑을 착용하면서 손가락을 천천히 구부리고 펴며 아직도 그가 젊었을 때의 빠른 반응 속도와 정확도를 잃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그의 몸은 여전히 최고의 전사로서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시간이 흐르고 나이가 들어도 상철은 여전히 전장에서의 기민함과 냉철함을 잃지 않았다. 데뷔의 순간 상철은 이제 모든 준비를 마쳤다. 그리고 그날 밤 상철은 자신이 준비한 대로 목욕탕의 문을 닫고 모든 손님들을 내보낸다. 그리고 혼자 남아 침착하게 자신의 직감을 따르며 기다린다. 내 특기라며 그는 속으로 중얼거린다. 기다리는 것이야말로 내 특기니까. 그의 말은 자신감을 넘어서 분명한 결단을 담고 있다. 긴장감 넘치는 밤 상철은 목욕탕 안의 모든 조명도 최소한으로 줄이고 탕의 온도를 최고로 올려 김을 자욱하게 만든다. 그는 이 방울방울 떨어지는 김 속에서 적들이 접근할 때마다 그들을 한 명씩 처리할 계획을 세운다. 그의 몸은 전장의 상황을 읽으며 준비되어 있다. 물과 기름처럼 이곳에서 상철은 또 다른 전쟁을 준비하는 것이다. 상철의 결단력, 이제 준비는 끝났다. 상철은 차분한 목소리로 자신에게 속삭인다. 그는 다시 한번 목욕탕을 돌아보며 마지막 점검을 한다. 아무리 많은 적이 몰려와도 그는 이곳에서만큼은 결코 패하지 않을 것이다. 그의 눈은 여전히 싸움의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는 이곳에서 자신만의 방식으로 싸워 승리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내부 폭풍이 다가오다 장면 공격 시작, 전투의 시작 밤이 깊어가면서 상철탕 앞에 검은 승합차 2대가 멈춰서고 그곳에서 나온 인물은 바로 검은 삼파의 두목 남진호. 남진호는 날카로운 눈빛과 단단한 체격을 가진 중년 남자로 자만에 가득 차 있는 모습이 역력하다. 그가 나타난 순간 상철은 자신의 전투 본능을 끌어올린다. 이제 평화로운 목욕탕이 아닌 치열한 전장이 될 시간이다. 남진호는 상철에게 다가가며 씩 웃으며 말했다. 오늘로 그 노인네는 끝이다. 이제 너는 우리의 규칙을 받아들여야 할 시간이 왔다. 남진호와 그의 부하들은 차가운 미소와 함께 무장한 상태로 들어왔다. 그들의 존재만으로도 긴장이 맴도는 공기가 깊어졌다. 그러나 상철은 여전히 침착하다. 그가 다가오는 적을 알아보고 순간순간 상황을 읽으며 대처할 준비를 하고 있다. 목욕탕의 전투 목욕탕 내부는 불이 꺼지고 김이 자욱하게 퍼져 시야가 흐릿해졌다. 그 속에서 상철은 자신이 준비한 함정을 하나씩 실행에 옮긴다. 미끄러운 바닥, 뜨겁게 데워진 탕, 그리고 익숙한 수건을 이용한 함정들이 적들에게 다가간다. 상철은 탕의 한쪽에서 적들이 자신의 위치를 모르고 서 있을 때 빠르게 움직이며 첫 번째 적을 제압한다. 그의 동작은 절제되었지만 치명적이었다. 상철은 빠르게 움직이며 적들을 하나씩 무력화시킨다. 적들은 당황하기 시작했고 그들의 계획은 엉망이 되어버렸다. 상철은 비누를 던져 적들의 무기를 빼앗고 물이 미끄러운 바닥을 활용해 빠르게 피하며 방역을 한다. 1명, 2명씩 적들이 쓰러지면서 혼란은 더욱 커지고 남진호는 자신이 상철을 과소평가했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한다. 남진호의 충격, 남진호는 상철의 움직임을 보고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한다. 이건
사람의 능력을 넘어서 그는 속으로 중얼거리며 상철이 전장에서 벌어졌던 그 모든 전투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는 이 전장에서 절대로 물러날 수 없음을 느끼게 된다. 그가 눈앞에서 보는 노인의 능력은 그가 그동안 생각해왔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었다. 상철은 완벽하게 자신만의 전장을 만들었고 적들은 그 속에서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었다. 5부 여파장면 6 마지막 결전 정리와 방역 남진호는 손에 칼을 들고 상철에게 달려들며 전투를 시작했다. 그의 칼은 날카롭고 마치 피를 보고 자극받은 듯한 그 눈빛은 분명히 싸움을 끝내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하지만 상철은 태연하게 그의 움직임을 읽으며 피하고 단 한 번의 정통 타격으로 남진호의 손목을 정확히 잡아 칼을 떨어뜨린다. 상철은 칼을 떨어뜨린 남진호에게 한마디 덧붙였다. 당신들이 함부로 건드릴 상대가 아니라고 말했잖아요. 남진호는 쓰러지며 고개를 숙였고 상철은 그를 내려다보며 더 이상 싸움의 의미가 없음을 알렸다. 남진호는 결국 자존심을 지키지 못하고 패배했다. 상철은 그의 자존심을 꺾은 것이 아니라 그가 벌인 모든 행동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만든 것이다. 장면 7. 변화의 시작. 깨달음 전투가 끝나자 남진호는 이제 그 자신이 지고 있다는 사실을 완전히 인정했다. 이태권은 상철을 바라보며 상철이 보여준 진정한 강함에 대한 충격을 받았다. 그는 예전에는 강하게만 생각했던 힘을 통해 세상을 지배하려 했지만 오늘 그는 그 힘이 아닌 다른 방식의 강함을 보았다. 이태권은 마지막으로 상철에게 다가가며 말했다. 그 당신은 진짜로 대단한 사람이었군요. 상철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나는 그저 목욕탕을 운영하는 노인이에요. 하지만 이곳은 내 전장이죠. 장면 8. 평화가 찾아오다. 결말 이후 상철탕은 다시금 평화로운 일상으로 돌아갔다. 마을 사람들은 그의 용기와 강함에 대해 소문을 내며 이제 그를 전설의 노인으로 이야기했다. 하지만 상철은 그저 평소처럼 노인들에게 등을 밀어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가 여전히 과거의 전사로서 그 속에서 숨 쉬고 있다는 사실은 아무도 알지 못했다. 그가 매일 느끼고 있는 것은 이곳에서의 평화였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주변을 살피고 있었고 언제든지 위협이 다가올 수 있다는 경계감을 내비쳤다. 6부 평화와 전쟁의 경계 장면 9 조용한 회복. 진정한 강함의 의미 상철은 전투 이후에도 여전히 고요한 삶을 이어가고 있었다. 그가 운영하는 상철탕은 다시 한번 평화를 되찾았고 마을 사람들은 일상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상철은 여전히 눈을 크게 뜨고 주변을 살피며 침묵 속에서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는 언제나 평화를 유지하려 했지만 동시에 그것을 지키기 위한 준비를 결코 멈추지 않았다. 노인들이 여전히 목욕탕에 모여 앉아 세상의 이야기를 나누고 상철은 그들을 위해 때를 밀어주고 있었다. 그러나 그때 그의 눈빛은 다르다. 평소와 같은 일상이지만 상철은 이번 일을 통해 마을의 평화가 쉽게 깨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가 이제껏 지켜온 것들은 단순한 평화가 아니라 싸워서 얻은 평화였다. 상철의 내면 상철은 마을 사람들에게 조용히 다가가 때밀이를 하며 그들에게 몇 마디 건넨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언제나 경계의 마음이 있었다. 그는 알고 있었다. 언젠가 또 다른 위협이 다가올 것이며 그때 그는 다시 한번 자신의 과거와 싸워야 할 것이다. 하지만 그는 그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 즉 마을을 지키고 사람들을 보호하는 일만 계속할 뿐이다. 그의 인에 감춰진 미소는 사람들에게는 전혀 드러나지 않지만 그 미소 속에는 언제든지라는 단호한 의지가 숨겨져 있었다.
장면 11. 새로운 위협의 그림자. 전쟁의 전조. 하지만 평화로운 날들이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누구도 알 수 없다. 상철은 불안한 예감에 쌓여 있었다. 그가 매일 반복하는 일상 속에서 그의 귀와 눈은 언제든지 다가올 새로운 위협을 감지하고 있었다. 그날 밤 상철은 목욕탕의 구석구석을 다시 점검하며 생각에 잠긴다. 그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바로 그 오래된 트렁크다. 트렁크 속에 남겨두었던 과거의 군 장비들과 그가 지키고자 했던 것들. 그는 다시 그 안에 있던 사진을 꺼낸다. 호랑이 눈이라고 적혀있는 그 사진 속에서 그는 과거의 자신과 마주한다. 전설적인 저격수였던 그 시절, 그는 정말 모든 걸 놓고 싸웠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전쟁이 아니다. 그때의 기억은 그의 눈빛 속에 여전히 살아있었다. 사진을 손에 쥐고 그는 잠시 한숨을 쉬었다. 언젠가는 또 올 거야. 하지만 그때까지는 이곳을 지켜야 한다. 그의 마음속에서 전투의 불꽃이 다시 살아나는 느낌이 들었다. 평화는 다시 돌아왔지만 그가 지켜야 할 것들은 너무 많았다. 그의 내부에서는 언제나 전투 준비가 되어 있었다. 마을을, 사람들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 다시 시작될 것이었다. 일부 결말. 새로운 시작 장면 10일. 평화의 끝과 시작. 상철은 평소처럼 아침 일찍 상철탕 문을 열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어딘지 다른 느낌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아직도 상철의 전설적인 싸움을 기억하고 있었지만 상철은 여전히 그저 평범한 목욕탕 아저씨로 살아가고자 했다. 그러나 그가 겪었던 전투의 흔적은 그의 마음속 깊숙이 남아 있었다. 그는 언제든지 다시 일어설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날 아침 상철탕에 들어서자 마을 사람들은 그에게 미소를 지으며 인사를 건넸다. 그러나 상철의 마음은 여전히 불안한 예감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 평화란 언제나 그가 지키기 위해 싸워야 하는 것임을. 그리고 이제 그 평화는 또 다른 도전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장면 12. 새로운 위협의 그림자. 그날 오후 상철은 목욕탕을 정리하고 있을 때 한 남자가 들어왔다. 그 남자는 예상치 못한 인물이었고 상철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그가 다시 싸움을 준비해야 할 때가 왔음을 직감하게 만들었다. 상철 씨, 오랜만입니다. 남자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을 걸었다. 상철은 그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러나 그의 눈빛은 평소와 다르게 날카로웠다. 이 남자는 바로 이전에 그를 위협했던 검은 산파의 남진호의 옛 동료였다. 뭐가 원하십니까? 상철은 단호한 목소리로 물었다. 그의 마음속에서 다시 한번 전장의 준비가 시작되었다. 그가 지켜야 할 것은 평화뿐만 아니라 자신의 과거와 싸워 이겨야 하는 운명이었다. 장면 13. 마지막 결전. 남진호의 동료는 그를 찾아와 다시 한번 상철에게 복수를 다짐했다. 그러나 상철은 이번에도 과거와의 싸움에서 이길 준비가 되어 있었다. 목욕탕의 구석구석에서 그는 전투의 함정을 다시 한번 준비하며 자신의 전사로서의 능력을 되살려갔다. 평화로운 일상을 지키기 위해 상철은 결코 물러서지 않았다. 남진호의 동료가 한 발짝 더 다가왔을 때 상철은 빠르게 그를 제압하고 당신이 원하는 것은 내게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말을 남기며 평온을 되찾았다. 그의 싸움은 다시 한번 마을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다. 과거의 전사로서 그리고 지금의 상철로서. 찬 14. 새로운 시작. 결단의 순간 상철은 이번 싸움이 끝난 후 마을 사람들과 함께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의 마음은 여전히 불안했지만 이제 그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마을 사람들, 그리고 자신이 지켜온 평화를 위해 싸울 것이다.
그가 과거의 전사로서 다시 일어섰을 때 그는 과거와 현재를 모두 지키는 방법을 배웠다. 그의 전설은 여전히 살아있으며 그것은 단순한 싸움이 아닌 사람들의 마음을 지키기 위한 여정이었다. 장면 15. 전설의 끝, 새로운 전장의 시작. 상철은 자신이 지켜온 평화의 의미를 되새기며 마을의 평화가 위협받을 때마다 다시 한번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의 전설은 계속될 것이다. 상철탕은 이제 단순한 목욕탕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지키는 성격이 되었다. 그리고 상철의 싸움은 끝난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을 알리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강렬하고 주변을 살피며 늘 준비된 자세를 유지했다. 평화는 그가 지키는 것이었고 언제든지 도전이 올 때마다 그는 그곳에서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의 전설은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